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4회에 걸쳐서 성격 변화에 의해 강의를 할 강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다들 한 15세에서 한 10살은 다들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닌가요? 여기서 네. 여기 지금 다 40대이신가요? 아니고. 다 40대시죠? 네. 언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같이 이번에 주제는 이제 성격 변화의 이해인데, 그러면 왜 제가 이 성격 변화의 이해라는 강의를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본인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주변에 건강 이상으로 먼저 하늘을 나가신 분 계시죠?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네. 그러면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만 계속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네. 뭐가 먼저 우선이 되냐면 정신 건강이에요. 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네. 건강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밸런스가 함께 가야 돼요. 정신 건강, 마음 건강하고 네. 몸 건강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마음을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겨먹은 성격이 네. 고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겨먹은 성격이 이미 좀 예민해져 있고, 뭐 도드라져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이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보려 그러면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마음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네. 그랬는데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성격이 변화가 되느냐는 거죠. 네. 성격이 내 마음대로 내가 변해야 돼요? 아니요. 엄청 막 온유하게 돼요? 아니요. 다 이해해요. 이해를 내가 다 해보겠다 마음 먹어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어때요? 좀 두렵고 짜증나고 이렇게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성격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의 성격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다 만든 거예요? 아니요, 네. 반은 부모한테. 다음은 부모한테 온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격이 유전된다는 것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성격이 유전된다. 그러면 생긴 건 유전된다고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성격도 유전된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죠. 여러분 성격 누구 닮았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부모.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해야 되죠. 예,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의 성격을 보면. 네. 네.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성격이 좀 지랄 맞다. 좋은 것은 꼭 안 닮고 꼭 지랄 맞은 것만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거의 없어요. 이 성격이 꼭 부모님을 닮아서 오는데 좋은 성격이 오느냐? 물론 좋은 성격도 오는데 나쁜 성격이 많이 오더라. 그것이 성격이 유전된다는 이야기. 이게 결국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나의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플러스 시켜서 나를 낳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몸만 낳은지 봤더니 이 몸 안에 있는 성격,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 마음의 구조도 이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를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닮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보면 누구 닮았던가요? 그 부모를 닮아. 네, 눈, 코, 입이 아무래도 뭐가 닮았죠. 네. 그러면 보세요. 얼굴만 닮았어요? 손가락은 안 닮았어요? 닮았겠죠. 그러면은 손가락만 닮았을까요? 저기 심장하고 폐, 오장육부는 안 닮았을까요? 닮았을까요? 겉에 드러나는 것은 닮고 뭐 안에 있는 건 안 닮았을까요? 닮아요. 그래서 암 유전돼. 그렇죠. 심장 크기도 닮았고요, 폐도 닮았고요, 예, 이 뇌장 이것도 다 닮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 성격,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닮아갈까? 이것은 DNA도 아닌데 어떻게 닮아갈까요? 성격, 몸이 닮아간 건 이해가 가겠어. 예, 엄마 아빠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왔으니까 몸이 닮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닮냐고. 그 말은 곧 엄마 아버지 성격을 막 보고 배우면서 닮았다 이 말 아니에요. 보고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닮아지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게 닮아질까? 네. 우리가 유전자를 영어로는 DNA라고 하죠. DNA라고 해요. DNA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코가 높이가 몇 센치가 될 것인지 이미 DNA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결이 곱슬로 나올 건지 직모로 나올 건지 어디에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DNA에 이미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DNA 정보가 그런 머리카락을 나오게끔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에 뭐 이렇게 모닝 자동차를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하도록 이미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닝만 뽑아내는 것처럼 내 DNA에 곱슬머리면 곱슬머리, 직모면 직모 이런 식으로 이미 나오도록 생산되도록 이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머리카락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거는 머리카락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내 성격이 팍 낼 건지 옹 할 건지 그것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미 내 DNA에 그게 정보가 기록이 돼 있다고.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냐면 그랬어. 내 성격이 결국 지금 내가 성격이 질환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유전적으로 온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좀 책임감에서 해방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이 뭐 좋다는 성격을 들었든 나쁘다는 성격이 들었든 결국 그렇게 되도록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 책임이 조금 벗어나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다 결정돼 있고 나는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일까요? 내가 뭐 내 성질도 내 마음대로 못 부려. 나는 이미 성질머리가 더럽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좋게도 못 살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또 마음먹기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는 그러니까 성격의 조합을 할 수 있는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에는 의지가 있어. 마음에 의지가 있어서 이 성격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지가 결정을 해요. 의지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 성질머리는 타고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릴 것인지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격을 좋게 쓸 것인지 나쁘게 쓸 것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내가 생활하면서
좀 스트레스는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자꾸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못 벌겠죠. 네, 이게 책 쓰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이게 결국 우리 집 돈은 누가 다 벌까요? 안 살아요. 네, 제 집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러면 보세요. 집에 들어오면 누가 집안일을 할까요? 저희 집은? 선생님이. 네, 제가 하죠. 제가. 왜요? 왜 남자가 돼서 그걸 왜 해? 남자가 돼서 왜 그래? 오늘 못 보기. 뭐? 네, 돈을 못 보니까 아이고 기주고 하면서 자, 제가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저는 어제도 밥을 제가 다 차려줘서 밥을 먹었고,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큰애가 중3이고 둘째가 이제 초5, 6인데요. 이렇게 안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학교로 가려면 누가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막 밥 준비를 하나요? 엄마가. 선생님이 예. 일어나야지.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엄마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은 반대야. 내가 일어나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두 명이 다 학교로 갈 때까지 집사람은 뭐 어디에 있었을까요? 침대. 예, 이불 속에 있었어요. 이불 속에 있었어요. 이불 속에. 그럼 보세요. 제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맨날 몇 년에서 태어났냐면 일남 7녀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남 7녀 중에 제가 백자예요. 백자. 저 위로 6, 아래로 1명. 이렇게 해서 제가 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엌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엌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라면 좀 문제는 덜 하겠지만 아예 부엌이라는 데는 가지 못할 곳으로 이미 돼 있었던 제가 그것도 나이 이제 먹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덧 집안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 될까요? 이렇게 기분 좋을까요, 저라고? 아이고 여보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푹 쉬어. 응. 내가 다 해야지. 그러면서 막 하는데 기분이 막 좋을까요? 제가 제 기분을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딱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속으로 이러더라고. 저놈의 옆에 내가 세상에 그래도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여보 내가 해야 되는지 여보가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이라도 해줄 것이지. 세상에 저러고 있다고. 나 일남 7년에서 나 귀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을 내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극복했을까요? 얼른 극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차피 제가 그렇게 꽁하고 있어봤자 누가 손해요? 네, 나만 손해니까. 나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복잡하시 좀 즐기면서 하시는. 즐기면서 하시라. 또요. 뭐가 즐거울까요, 그게?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뭐가 즐거울까요?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까요? 즐겨야 된다고 하면 어디서 즐거움을 저는 찾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먹이는 거. 먹이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겨보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마음을 좋게 먹어보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특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녁밥도 누가 한다고요? 제가 더 비참한 상황은 제가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하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밥을 하고 하는 건 다 누가 먹어요? 다 내 자식이 먹으니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뭐가 힘든지를 제가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그런 상황을 저는 못 견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다 남자애들이거든요. 아빠가 해준 국이 맛있고 이렇게 아빠가 해줘서 더 맛있네요, 아빠. 아빠 화이팅! 네.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고 누워있던 부인이 잠깐 빼곡히 이렇게 얼굴이라도 비치면서 네. 어차피 득득득 이렇게 뒤척이거든요. 그때는 자기도 불편할까요? 조금 편하게 잘까요? 그 시간에 불편하죠. 이미 잠은 깨 있어요. 하지만 몸은 더 자고 싶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인은 뭐라고 해줬으면 저는 좀 괜찮았을까요? 고마워. 네. 그리고 여러분이 부인 같으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아침에 밥 한 번 한 거 갖고 이세 떠지 말고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나 진짜 일주일 동안 나 돈만 힘들었어. 라고 하면은 좋을까요? 네. 그건 다 입으로 까먹는 거죠. 네. 자기의 공덕을 입으로 까먹는 거. 이게 결국은 자기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힘든 거야. 네. 설거지가 막 힘들어갖고 팔이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차피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이 힘들더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내가 직시하고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요. 좀 더 지나서 네. 제가 제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더 이렇게 녹여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존이라는 40대 남자가 미국의 존이라는 남자가 상담소를 찾아옵니다. 상담소를 찾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제가 상담소 소장에 물어봤죠. 왜 그러십니까? 뭐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 동업하던 사람 A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당하면 돈은 다 이놈이 가져가고 책임은 다 누가 따고 서류상으로 보면 얘가 서류상으로 지가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돈은 누가 다 받아불고 얘가 받아보고 토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쪽으로 올려준 어떤 투자자들은 소송을 누구한테 걸겠어요? 존한테 걸겠죠. 그러면 감옥은 누가 가요? 이제 존이 가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통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통장 사고가 이런 거죠. 범죄 집단이 갑자기 연루된 사람이 잠깐 스쳐만 지나가다가 돈이 잠깐 넣어 통장에 입금만 했다가 잠깐 뺄게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루가 돼요? 나중에 그게 범죄로 연루된 돈이었다면 나중에 독박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건데 야가 이제 그런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잘못으로만 이게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좀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 4, 50년 전에 조언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40대 때 어떤 사람을 진짜로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살인을 했어. 근데 살인을 진짜 저질렀는데 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 아빠가 풀려났어. 이 아빠가. 근데 이 가족들은 알아. 진짜 아빠가 뭐 사고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진짜 살인범인 줄은 알지만 법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려나온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아는 이 사람이 다시 40대가 됐을 때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유전이라고 해요. 이걸 이 보세요.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고 우리 그 동양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인과응보다. 이거 조상이 지은 죄가 업보가 누구로 간다? 후손에게 간다는 것으로 해서 마치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불교에서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평상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똑바로 안 살면 너 죄로 간다. 네 자식이 문제야. 라고만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에이 설마 뭐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뭐 벌을 받을까?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이 어른들이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몰랐다니까요. 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그 전 대통령 박모해 전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 가 있죠. 근데 그 아빠가 무슨 일을 했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거야. 그 사람은 말 한마디였어. 야, 저 자꾸 군사 정권에 자꾸 뭐라고 하는데 좀 좋게 처리 좀 해. 이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을 듣고 간 사람은 죽여본 거야. 좋게 처리해라고 한 말인데 죽이라는 말을 안 했어. 그냥 처리 좀 해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간 사람은 죽여본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빠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은 이 오진 세월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원한은 어떻게 갚냐고. 결국 누가 이제 된 거예요? 부부대까지 대통령까지 끌어올려놓고 쳐버리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끌어올려놓고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격이 유전된다고 하지만 운명이 유전된다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죠. 운명이 유전된다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배우는 게. 자 보세요. 그 남편복이 옛날에 제가 그냥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남편복 없는 년은 못 먹고 없다고. 네.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도 없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남편복 없는 년이 낳은 딸은 좋은 남편 만날까요? 남편복이 없는 사람이 낳은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날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지 못한 그 딸이 결혼생활을 해서 또 애를 낳으면 그 애들은 또 좋게 될까요? 안 좋죠. 이게 유전된다는 말이에요. 대물림. 대물림이야, 대물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끊어야 돼. 그럼 근데 어떻게 끊을까요?
아부터 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성격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남한테 하는 행동을 지금부터 바꾸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이로나치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해를 안 입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100원, 1000원, 10,000원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역사가 증명한다. 역사가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내 때는 손해를 봤지만 내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득을 봐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넓게 봐야 돼. 넓게. 내 때만 쇼고 볼 사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 사고를 치고 인생이 힘들어.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삶이 팍팍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 밝게 살려는 마음을 내면 나 때 빛을 못 보더라도 내 후대 때 빛을 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후대 때 이런 그 악영향이 끊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분을 품고 살고 내 자식도 분을 품게 물려주잖아요. 분을 품고 사는 그 자체가 아이한테 그 분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은 잠깐 쉬었다 갈 텐데 다시 정리하자면 육체적인 모든 생김새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데 성격, 마음의 구조 또한 이게 내려온다는 게 이 DNA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겨 먹은 것으로 인한 성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성격은 결국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 먹은 대로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것이 대를 이어서 똑같이 이게 반복되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이 업보가 내려온다라고 하고 뭐 사업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범죄에 관련된 일이었지만 예를 들어 질병이라고 하죠. 질병이나 사고 어마어마한 예화들도 많아요. 할아버지가 40세 때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가지고 부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아버지가 40세 때 또 추락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또 사고 났거든요. 손자가 40대 된 날 또 사고 났어요.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질병이나 사고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일은 왜 일어날까? 그냥 조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고 대로 이뤄내려온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잘해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식들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